안녕하세요. 데이언 멘토 김대훈입니다. 오늘은 이 하이트진로 홀딩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. 이 오너 일가의 보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너 일간 보수 논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차트와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공시라든지 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보실 거는 이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. 그래서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과 임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, 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보수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왜 논란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 하이트진로가 확실히 실적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. 실적은 악화가 됐는데 오너 일가가 챙긴 보수는 더욱더 크게 늘어났고, 이사의 전체 보수보다도 회장의 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구나 최근에 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의 유죄 판결이 된 박 회장의 아들 박태영 사장은요, 1년 동안 받은 보수가 무려 50%가 이상 늘어났습니다. 실적은 줄어드는데 이 오너 일가의 돈의 수익은 50%씩 증가를 한다는 거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다가 이 박문덕 회장이시거든요, 이분이. 회장인데 이게 지금 단위가 원인데 대략 77억 정도 됩니다. 보수로 77억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특히 이 박문덕 회장은요, 여기 회장이라고 나오시죠? 등기 임원 여부에서 미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, 이 미등기 임원은요, 이사회에 참여하지도 않고요, 임기 제한도 없습니다. 거기다가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일단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런데 지난해 하이트 진로에서 급여로 22억, 네, 급여 22억, 그리고 이 상여금으로 54억, 네, 이렇게나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거의 모두 77억의 보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, 1년 전에 비해서 실적도 떨어졌지만은 이 보수는 거의 한 10%, 한 9%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는 이 하이트 진로 등기 임원이자 전문 경영인 이 김인규 대표 있으시죠? 이분보다 거의 6배 이상 많게 받고 있는 거죠. 전문 경영인이자 대표이사의 등기임원인데 이분보다 무려 6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분은 이제 아들이죠. 네,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이 김 대표를 포함한 전체 임원 6명 뭐 해서 보면은 3배 이상 이 박문덕 회장이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와 별도로 또 하이트 진로 홀딩스, 이거는 지금 하이트 진로에 관해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하이트 진로 홀딩스에서도 또다시 급여를 4억 8,700, 상여는 4억 6천 해서 대략 한 10억을 더 받았거든요. 그러면은 이 박문덕 회장은 대략적으로 87억 원의 이 보수 총액을 받게 됩니다. 근데 1년 전보다 비해서 얼마나 다 늘었냐? 21%가 늘었습니다. 아들은 50%가 늘고 회장은 21%의 보수가 늘어났다. 이야,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실적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아무도 뭐라 한 적 없을 거예요. 근데 실적은 떨어졌는데 자기네들 보수는 50%, 20%씩 상승을 시킨다? 대박입니다.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은 0.9%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35% 줄었습니다. 마이너스 35%. 아무래도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이 하이트 진로의 음,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하이트 진로가 돈을 잘 벌어야 결국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배당금으로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실적이 마이너스 35%가 났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혹시나 하이트 진로가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졌는지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찍은 하이트 진로 영상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. 제가 간단하게만 이번 영상에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실적이 악화된 거는요, 하이트 진로가 이 신제품 켈리 맥주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. 신제품 출시한다고 이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늘렸거든요.
근데 이 켈리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.4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 테라 아시죠? 테라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또 줄었습니다. 원래 15%가량 테라가 가지고 갔었는데 11% 테라라고 적어 놓겠습니다. 네, 11% 정도로 떨어지고 이 오히려 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전에 몇 프로라고 했죠? 4% 정도라고 했죠.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떨어진 게 제 살 깎아먹긴 겁니다. 테라가 4% 정도 마이너스가 됐었죠. 그러면서 결국 테라의 물량을 켈리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다른 업체 뭐 오비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올랐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. 특히나 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제품 출시하면서 마케팅 비용 있지 않습니까? 예, 판관비라고 하면 되겠는데 판관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특히나 뭐 오프라인에다가 이렇게 켈리에 대해서 광고료, TV 광고료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처럼 오너 일가의 배만 불리는 경영은 아무래도 더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이트진로 홀딩스 차트입니다.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최근에는 저 PBR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뭐 솔직히 말해서 저 PBR 뭐 혜택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혜택 효과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조금씩 빠져가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하이트 진로가 좀 잘 나가줘야지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잘 갈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회장 오너 일가들은 뭐 50%, 20%씩 임금을 몇십억씩 더 가져가니까 주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믿음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겠고요.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8,300원 부근대가 1차적인 지지선, 그리고 9,500원대가 1차 저항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당연히 아무래도 하이트 진로 홀딩스 말고 하이트 진로에서 이 켈리에 관해서 아무래도 판관비가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익성 개선은 기대는 할 수는 있겠어요. 다만 이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결국 경쟁사의 시장을 빼앗아 와야지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. 특히나 이런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 결국 사람들이 먹는 것들 한국 사람들은 똑같지 않습니까?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 맥주를 수입을 해가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캐파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 캐파에서 다른 맥주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는데 자사주 이제 자기 제품인 이 테라의 점유율만 가져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만약에 켈리라든지 테라가 다시 한번 다른 회사들의 맥주 시장 점유율을 뺏어온다? 그러면은 좀 더 멀티플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영업이익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주류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. 개인들만 계속해서 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아무래도 이 저 PBR 관련해서 조금 들어왔다가 뭐 회장들이 돈 다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저 PBR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보니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